물류관리론 11-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RFID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은 이 앞전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바코드 내용이 반도체 칩을 붙인 차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바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물류 관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체인에 있는 모든 품목에 개별적 식별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지금 물류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자동 인식 처리하고 또 실제 재고 파악에 신속성이 있어서 정확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점포에 대해서도 재고 관리, 그리고 판매, 또 상품의 보충, 도난 방지 이런 모든 업무 내용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생산 주문에 자동화까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FID의 그 장점과 단점을 여기서 살펴보려 하는데요. RFID의 장점은 이게 바코드와 달리 접촉하지 않아도 인식을 하는데요. 원거리에서 고속 이동 시에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나갈 때 인식하듯이 이렇게 매장에 어떤 상품이 있거나 했을 때 지나가면서 바로 인식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개를 인식한데 뒤죽박죽으로 섞이지 않게 충돌 반응 기능이 있어서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태그에 있는 것을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추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 제한 상황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눈이 오거나 안개나 결빙, 도색, 오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제한 상황에서도 칩만 붙여져 있으면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내용이 RFID는 단점이 바코드에 비해서 높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장착된 것도 그 칩을 사서 그 기계를 붙이는데 돈을 굉장히 하나 사는데 몇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바코드에 비해서는 바코드는 택 하나면 되지만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RFID 시스템은 유통이나 물류 부문에서 굉장히 넓게 활용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데요. 상품의 어떤 선적이라든가 또한 인수 시점 그리고 재고 관리, 재활용 물류 단위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독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1-1에서 자동차에 붙어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식 기능하고 같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물류에서 또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작동 원리가 보면 메인 호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가 장착되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게차의 내용을 지금 표현해 놨는데요. 여기에 태그 칩을 붙여 놨을 때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하고 안테나로 구성된 태그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안테나가 있어야 되겠죠.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태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목적에 맞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박스, 팔레트, 자동차 등에 부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동차에 부착하는데 이걸 팔레트에도 부착할 수 있고 박스에도 부착을 했을 때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톨게이트라든가 계산대라든가 이런 데 등에 부착된 리더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발사된 주파수가 그 태그에 접촉을 해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그는 그 주파수에 반응하고 그 입력된 데이터를 안테나로 전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송받은 데이터는 변조돼서 리더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리더기로 인식하게 되고, 이 리더는 데이터를 해독해서 이 메인 컴퓨터, 이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안테나를 통해서 이 바코드를 인식하고 이 리더기가 인식한 다음에 호스트로 옮겨주는 이렇게 내용을 하는데, 이걸 물류에서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RFID의 장단점인데요. 바코드와 RFID의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바코드가 장점일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RFID가 장점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바코드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어느 부분에서는 RFID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 방법은 바코드는 광학식으로 그대로 빛으로 찍어서 찾아내는데, 여기는 안테나와 태그가 연결되는 무선으로 읽어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량은 바코드는 수십 단어지만 RFID는 수천 단어를 인식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 거리도 바코드는 가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몇 센치에 가까이 다가가야 인식을 할 수 있는데, RFID는 약 100m를 허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것까지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식 속도도 바코드는 개별 스캐닝을 하는데요. RFID는 최대 수백 개를 인식해버리는 인식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리더기를 갖다 대면 전체 창고 안이라든가 어느 가까이에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또 장점이 그 안에 여러 개 수백 개를 읽어내는데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기발한 이 RFID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관리 레벨이 상품 그룹으로 바코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관리 레벨을 개개 상품 일련번호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하는 RFID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태그 이 수백원 향후 10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만은 비용이 더 태그가 좀 비싼 것, 이 단점이 있고요. 라벨은 보통 10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바코드도 바코드인데 앞으로 태그가 아주 금액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RFID는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에서 사용하는 바코드도 사용되지만 이렇게 RFID 이 내용 무선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패션 의류 매장에도 이런 것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장 안을 쑥 지나치면
재고가 바로 파악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지금 유명 브랜드 매장에는 설치되어 있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바코드를 찍고 전체 상품을 꺼내서 파악을 했는데 이제는 매장에 상품을 그대로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매일 재고를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RFID 이 운영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성 요소를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상품이나 화물에 부착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될 때는 IC 칩하고 안테나로 구분이 되는데요. 안테나를 태그에서 인식된 것이 안테나로 되죠. 그래서 리더와 교신을 할 때 데이터를 무선으로 리더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내장 유무에 따라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대부분 배터리가 내장이 돼서 능동적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선이기 때문에 무선 주파수를 발사할 수 있는 안테나가 필요한데요. 그 태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해서 리더로 전달하는 안테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더기인데요. 주파수 발신을 이렇게 제어하고 태그로부터 수신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보통 용도에 따라서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것 이동형 휴대용으로 있어야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겠죠. 안테나는 RF 회로가 있고 변복조기가 있고 실시간 신호 모듈이 있고 프로토콜 프로세서 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리더기가 있다 하는 내용인데 호스트는 뭡니까? 메인 컴퓨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 태그로부터 읽어드린 것을 데이터를 처리하는 호스트가 있는데요.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리더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자, 그 메인 컴퓨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FID 구성은 태그가 있고 안테나가 있고 리더기가 있고 메인 호스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RFID 기본 구성 요소까지를 왜 설명을 한가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물류관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구조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어떻게 인식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RFID의 태그에 그 태그 종류가 있는데요. 읽기 쓰기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읽기 전용이 있고 한 번 쓰기 가능, 읽기 쓰기 가능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또 태그에 전원 유무인데요.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고 하는 부분인데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수십 미터 원거리 통신용으로 쓰고 있고요. 수동용은 태그에 배터리가 없고 10m 이내 근거리에서 통신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능동용은 좀 값이 더 비싸고 수동용은 저렴한 가격인데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약 10년 동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RFID의 시스템의 특징이라든가 활용 분야를 우리가 보는데요. 자, 특징은 정보의 쌍방향성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향으로 교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큰 메모리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환경성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분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어느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안테나로 무선으로 하는 투과성이 있어서 어느 웬만한 큰 장애물만 아니면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분야는 앞으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이 내용을 이 시스템이 응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물류 창고관리 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항공 수화물 처리한 데서도 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고, 통신 분야에서도 하고 있고, 주차 관리에서도 지금은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 소매 분야, 더 나아가서는 군사 어떤 장비에서 쓰고, 의료 장비에서까지, 이 의료 분야에서까지 RFI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RFID 무선 이 시스템은 굉장히 폭넓고 광범위한 쪽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RFID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SCM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CM이라고 기억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SCM으로 용어가 사회화되었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SCM 공급 사슬 관리에서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내용도 굉장히 공급 사슬 관리 안에 그 말 그대로 체인처럼 엮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터치하고 11-3까지 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기초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SCM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제원칙, 도입 효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또 이게 공급 사슬 관리의 응용 기법, 뭐 QR, ECR, CRP, CPFR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찍 효과라든가 크로스토킹, 카테고리 관리, 유예 전략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게 지금 11-3까지 연장을 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공급 사슬 관리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급 사슬 관리란 말 그대로 공급 어떤 체인 관리인데요.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생산, 도매, 소매, 최종 소비자까지의 전체 물류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통합적인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다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고객까지의 물류 흐름을 계획하고 통제하고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을 공급 사슬 체인 관리다. 그래서 SCM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급 사슬 관리라고 하지 않고 SCM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공급 과정에 엮어져 있는 모든 업체, 예를 들자면 원재료 공급업체, 제조업체, 물류센터, 유통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이런 전체 모든
업체를 통하고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업무를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목적에서 이게 출발을 했는데요. SCM은 원재료 공급, 생산, 유통, 최종 고객까지 모든 집단이 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 관계를 아주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이 SCM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급 체인 파트너 간에 효과적인 어떤 정보를 창출하고 공유하고 확산이 필수적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SCM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SCM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만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 체인별 연결돼 가는 과정 중에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까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SCM의 정의를 다시 설명합니다. 경로상의 재고를 효율적 관리로 파트너 간의 협력을 이루어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 사슬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급 파트너들 간에 정보를 또 공유를 해서 가능하면 최적의 재고를 보유하고 또 신속한 물류 흐름을 구축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요. 다시 SCM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 공급망 모든 업체들이 서로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재고를 최적화하고 리드 타임으로서 이렇게 최대한 리드 타임을 줄이면서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곧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급 사슬 관리는 생산 이전의 원재료부터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해당 기관 간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협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최적화를 통해서 기업의 발전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의 관리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혹시 이해를 못할 사람이 있을까봐 아래 주석을 달았습니다. 리드 타임은 상품 후 주문 일시와 인도 일시 사이에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상품 주문에서 소비자한테 도착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 경과된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리드 타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줄여서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 사슬 관리의 필요성, 이 SCM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가가치의 60에서 70%가 제조 과정의 외부 공급 체인상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체인상의 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수요, 주문의 납기, 수량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통제가 어려운데 이걸 시스템을 잘 갖춰놨을 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 체인상에 그 소요되는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진 것을 최대한 짧게 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SCM이 공급 사슬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요즘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서
거기에 맞는 고객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한 SCM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비용이라든가 납기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기업들에 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ERP 등에 의해서 기업 내 프로세스가 정보화되어 있는데 뭐 EDI, 인터넷, 웹, 전자상거래 등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스템화하지 않아서는 난립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SCM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약속한 강의 시간이 됐으므로 11-2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11-3에서 SCM의 기본 구성 요건에 대해서부터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11-2까지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